네, 안녕하세요. 23회 주택관리사 합격자 여러분 합격 축하드리고요. 시설물 유지관리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간략하게 교육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켜드릴 교육은 전기 그리고 수도 급수 분야입니다. 그리고 급탕 난방 그리고 시간이 허락되면 승강기 그리고 서방 그리고 주차 시설 관제 이쪽으로 교육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이제 실무 쪽으로 들어와서 사실 일반인들이 접하기 힘든 전기 관련돼서는 요금이 어떻게 산정이 되고 계약 형태 그리고 전기 설비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우선 전기 분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 계약은 전기 아파트는 고압계약, 저압계약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아파트에서는 계약을 체결하고 요금을 부과하는 그런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 설비 쪽에서는 고압반 그리고 저압반 그리고 비상발전기 그리고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전기안전검사 관련돼 가지고 교육을 시켜드리고요. 끝으로 전기안전 직무고시와 관련돼서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전기계약 요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는 전기요금 고지서가 주택용 그리고 산업용 가로등 이렇게 세 가지의 고지서가 아파트로 오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요금을 납부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요금 적용표도 주택용, 산업용 가로등 각각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이 산정되는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일계약과 아파트는 종별 비교를 했을 때 단일계약, 종합계약 단일계약은 고압요금, 종합계약은 저압요금으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계약으로 하는 단지와 종합계약으로 하는 단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 영수증을 분석을 해보면 단일계약 고압요금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누면 평균 사용량이 나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종합계약 요금 고지서를 분석을 해보면 세대요금은 주택용 저압으로 그리고 공동요금은 일반용 고압 값 적용표를 적용을 하고 특징은 공동요금에 있어서 피크치 전력에 따라서 공동요금 기본료가 변동이 되는 그래서 피크치 전력을 관리를 해야 되는 계약이 종합계약, 저압요금제입니다. 단일계약, 종합계약 요금을 사용량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93,794kW를 사용했는데 단일계약일 경우에는 998만원 그리고 종합계약일 경우에는 1,050만원 대략 요금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발생하는 차이를 저희는 계산을 해서 단일계약이 유리한지 종합계약이 유리한지 둘 중 유리한 계약을 저희가 한전과 계약하고 그에 따라서 세대요금과 공용전기료를 납부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형태를 보시면 단일계약으로 계약을 했던 게 지금 종합계약보다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단일계약과 종합계약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전기요금 계약 관련해서는 1년에 한 번씩 대표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 종합계약이 유리한지 단일계약이 유리한지 1개월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 것보다는 최소 1년 또는 2년 이상의 전기요금을 비교해서 대표회의에 연 1회 전기요금을 비교하면 무리 없는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은 단일계약으로 하고 요금은 종합요금 적용표를 적용한 저압요금을 부과했을 경우에는 입주민들이 이와 관련된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사례도 있고 뭐 그런 거와 관련돼서는 개별 판례로 책임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이런 개별 판례가 있습니다. 이런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종합계약으로 했을 때는 저압요금을 적용하고 단일계약으로 했을 때는 고압요금으로 적용하는 그런 정상적인 부과 형태를 갖춰야 될 것입니다. 전기요금 계약 종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종합계약은
주택용 전력과 일반용 전력 두 가지로 나누고 단일 계약은 주택용 전력 고압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용 전력 저압은 조견표에 의해서 고압보다 세대는 약 120% 정도의 요금을 더 적용을 하고 주택용 전력 세대 요금은 주택용 저압보다 80% 정도 적게 부과하는 그래서 일종의 종합계약과 단일계약을 비교를 했을 때는 주택용 저압, 단일계약은 주택용 고압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압계약 아파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기요금 누진 관련돼서 짧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압계약 아파트, 저압계약 아파트 어느 게 유리한지 비교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우선 기본 요금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과거 6단계 누진제 요금에 있어서는 고압이 유리하냐, 저압이 유리하냐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 저압계약으로 체결했을 때 유리했던 경우가 상당히 많고 지금 현재는 6단계에서 3단계로 요금이 누진제가 줄어들면서 지금 현재는 많은 단지가 고압계약 아파트가 유리한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고압계약 기본 요금을 봤을 때 평균 사용량 예를 들어서 95,732kW를 332세대가 사용했을 때 평균 사용량은 288kW입니다. 이럴 때 요금 적용 기본 요금은 201에서 400kW 구간인 1,260원이 됩니다. 1,260원 곱하기 세대수를 하면 418,320원. 그리고 400kW를 초과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평균 사용량이 429kW, 142,670kW를 332세대가 사용했을 경우에는 201만 차이가 160만 원 가까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압계약 아파트는 피크치 전력이 아닌 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기본 요금이 책정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고압계약과 저압계약을 잘 비교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서 아파트를 이제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대표회의에 보고하는 그런 형태를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 전기요금 계약 관련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보면 첫 발령을 받았을 때 근무단지의 계약 형태를 파악을 한다. 우리 단지가 종합계약으로 체결되어 있는지 단일계약인지 지금 현재는 거의 단일계약이 유리하니까 단일계약 기준으로 요금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계약으로 체결되어 있는 단지는 한전 사이버 지점에 들어가면 매년 단일요금과 종합요금을 비교해서 입대의 안건을 상정하고 보고를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면 좋겠습니다. 또 반대로 단일계약 단지는 한전 사이버 지점에서 종합계약 방식과 요금 비교를 하고 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봤을 때 400kW를 초과할 시에는 종합계약으로 다시 검토를 하는 것들을 입대에 보고를 하는 그런 절차를 한번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네 번째는 전기요금 계약은 단일계약으로 하고 입주민의 세대요금 부과는 종합계약으로 할 경우에 문제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리규약 개정 등을 통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종합계약 단지는 공용전기료는 피크치 관리를 해야 기본요금이 절약이 가능하고 단일계약 단지는 세대와 공용을 구분하지 않으니까 전체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눠서 평균 사용량을 기본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단일계약 단지는 평균 사용량이 400kW 초과할 시 기본 요금이 1,260원에서 6,060원으로 엄청난 누진 요금을 적용받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전기설비, 수변전 설비와 관련돼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변전 설비, 지금 보이시는 이제 수변전 설비의 개통도입니다. 대부분의 아파트가 이 정도 개통도를 가지고 있고 이거를 실제로 소장님들이 이거 도면을 해석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사진으로 봤을 때 여기 칸칸으로 나와 있는 이 네모난 칸 이것들이 큐비클 판넬 고압반 또는 저압반에 들어가는 이 하나하나의 큐비클 판넬이라고 보면 됩니다.
단선 결선도 상으로 봤을 때 이제 아파트 지하에 들어가면 지하 전기실이 대부분 이런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짝 하나하나가 여기에 보이는 점선으로 나와 있는 LBS 판넬부터 제일 마지막에는 V12, A12 판넬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각 판넬 하나하나에는 함 이름에 HV1 LBS, 함 이름에 HV2 MOF 판넬 이렇게 LBS 그리고 MOF 그리고 PT 그리고 V12 판넬 HV1 판넬에는 여러 가지 사진에 보는 바와 같이 스위치, 컷아웃 스위치 그리고 부하계 폐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피레기, 케이블 헤더 또 일종 접지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HV2 판넬에는 계기용 변압기, 계기용 변류기가 들어가서 검침할 때 사용하는 그런 큐비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V3는 이제 파워 퓨즈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HV3 뒤쪽에는 V12 판넬, 일종의 차단기입니다. 진공 차단기로 수동 조작도 되고 이제 과전류 개전기 또 저전압 개전기 등이 동작했을 때 1차측 또는 2차측을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검사 동영상 잠깐 보고 그리고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안전검사는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그런 전기안전검사입니다. 지금 전기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LBS부터 순서는 VCB부터 차단하고 LBS를 차단하는 메인 전기를 한전 전기를 차단하니까 비상발전기와 가동하고 있는 그런 화면입니다. 비상발전기가 정상 가동이 되면 비상전원이 투입이 되고 그에 따른 비상발전 부하에만 전기가 공급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한 전기안전 검사를 하기 위해서 파워 퓨저 그리고 검전기로 전원을 차단하고 파워 퓨저를 일단 전기를 끊고 그리고 퓨저 상태도 확인하고 그런 전기안전 검사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전압 개전기 또는 과전류 개전기, 지락 과전류 개전기, PTT, CTT 이 검사도 한국 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안전검사 할 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접지저항 측정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검사가 끝나면 파워 퓨저를 전력 퓨저죠. 파워 퓨저를 다시 정상적으로 원위치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걸었을 때 잘못 걸면 아주 큰 사고가 나니까 이거는 투입 시에 정확하게 제대로 투입을 해줘야 사고가 없습니다. 전부 끝나고 나면 배전반을 닫고 LBS 회로 개폐기 1번 문을 닫고 전원 투입을 마지막으로 다시 준비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 전기안전검사가 끝나서 마지막 전기 투입하는 장면입니다. LBS가 작동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계전기 지금 상태 확인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메인 VCB 투입해서 정상적으로 한전전원을 부하에 공급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전압 판넬 쪽으로 들어가서 ACB 판넬을 전기를 투입하고 LBS를 수동 동작, 수동 투입하는 그런 것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VCB 역시 수동 투입, 이게 자동으로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자동이 안 됐을 시 수동 투입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전기안전검사는 길면 한 2시간, 보통은 1시간인데 그리고 정전 상태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소장님들이 전기안전 검사를 할 때는 정전을 수반하기 때문에
입주민에게 공지를 잘 하고 그에 따라서 승강기가 정지됐을 때 승강기 업체를 대기를 시킨다든지 충분히 준비를 하고 방송도 하고 그리고 혹시 있을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가급적이면 오후보다는 오전에 정기안전검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ATS 자동 절취 스위치를 수동 투입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ACB 공기 차단기는 저압반, 그러니까 세대와 공용부, 고화에 투입하고 있는 그런 차단기입니다. ACB 판넬은 고압반에 있는 차단기고 ACB 판넬은 세대 또는 공용에 수동 또는 자동. 지금 보통 정기안전검사는 1시간 또는 뭐 조금 길게 잡았을 때 뭐 2시간 그 정도 내외가 걸리고 그 기간 동안 비상발전기가 가동이 되고 승강기가 운행 또는 운행 정지 이게 반복적으로 되다 보니까 충분히 관리소에서 대비를 해야 될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검사입니다. 전기설비, 수변전 설비 중에서 TR, 변압기라고 그러죠. 트랜스. 지금 이 도면상으로는 트랜스가 3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보통은 첫 번째, 두 번째는 세대 부하를 사용하고 세 번째는 공용부 부하를 사용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앞쪽으로 봤을 때 왼쪽에 있는 변압기 사진, 이게 몰드 변압기라고 써 있는 이런 화면입니다. 이 화면은 지금 380V가 나오고 있는 화면이고 오른쪽에 있는 파워피드 3개가 걸려 있는 이쪽 화면은 지금 현재 22,900V 지금 수전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수변전 설비 LV1 저압반입니다. 저압반은 지금 뭐 ACB 기중 차단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주로 세대용 변압기 이쪽에 이 뒤쪽에 보면 뭐 전력용 콘덴서가 들어간다든지 LV3 마찬가지로 비슷한 그런 장면입니다. LV2부터 LV6까지 중간중간에 전력용 콘덴서 화면도 보이고 PT도 보이고 ATS도 보이고 따로 이거를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관리소에서는 자체적으로 하시기 힘들고 정전 상황이 발생하는 3년마다 한 번씩 이때 저희가 시설이 고장 나거나 수리를 했을 때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압반, 저압반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이쪽 관리가 잘 돼야 되는 그런 화면입니다. 이 화면은 수변전 판넬 중에 정류기반 판넬입니다. 정류기반 판넬 안에는 이제 배터리 12V 배터리가 9개가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충전기가 앞면에 있고 뒷면에는 배터리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과거 정류기판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 교체 비용은 전기수선 충당금이었는데 공동주택관리법 생기고 별표 1에서 별표 5로 별표 5에서 별표 1로 바뀌고 나서는 이제 정류기반 배터리 지출 비용은 수선 유지비입니다. 그리고 교체 주기는 3년에서 5년 그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상발전기도 발전기 용량에 따라서 2개 또는 4개가 들어가는 그래서 정류기반 판넬 배터리를 교체했을 때는 정류기반 배터리 9개 그리고 비상발전기 2개 이렇게 동시에 세트로 교체를 해주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걸 정상적으로 교체를 안 했을 때 소장님들이 아주 큰 그런 사고 위험에 도달하고 그에 따라서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정전했을 때 복전 화면 그런 화면입니다. LBS 판넬에 우선 지금 빨간 불이 파란 불로 바뀔 거고 그리고 정전이 됐을 경우에 다시 복전이 됐으면 이렇게 빨간 불로 바뀝니다. 그리고 MOF 판넬을 보면 이렇게 MOF 판넬에 6개 램프가 점등이 되고 그리고 메인 VC 판넬도 역시
22,900V로 정상적인 전압이 들어오는 그런 화면입니다. 그리고 UVR 계정기 네 번째 화면, 계정기에 보면 ICS가 밑으로 뚝 떨어져 있는 이런 화면이 보일 건데, 이것도 역시 하단에 레버를 올려서 두 번 정도 쳐서 올리고, 그리고 리셋을 눌러주고, 그리고 레버를 살짝 당겨서 오른쪽으로 돌리면 ON, 그러니까 전기가 투입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만약 전기가 투입이 되지 않으면 ATS 판넬로 가서 수동으로 전기를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이제 저희가 수행을 해야 됩니다. 주로 복전이 안 됐을 경우에 메인 V12 판넬, 여기 보면 UVR 계정기 화면을 다시 한번 봤을 때 동작 전 상태와 동작 후 상태가 살짝 다릅니다. 왼쪽 밑에 레버를 쳐서 올리면 왼쪽 그림처럼 UVR 동작 계정기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그런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제대로 못해서 한전전기가 들어왔는데도 정상적으로 전기 공급을 못하는 그런 고장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그러니까 전기 용량이죠. 1000kg 미만, 1000kg 미만은 위탁 선임. 그러니까 전기안전관리 대행 사업자가 아파트 또는 빌딩을 방문해서 전기설비를 관리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상주 선임은 1000kg를 이상 들어왔을 때는 관리소에서 관리소 직원이 자체적으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수변전 설비를 관리하는 그런 형태를 갖춥니다. 보통 전기과장, 기전과장, 전기 자격을 갖춘 분들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안전관리를 위탁 대행을 줬을 때 수전 용량에 따라서 월 방문 점검 횟수가 월 1회부터 월 4회까지 아파트 관련돼 가지고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자가 월 방문을 하고 또 그에 따른 수수료를 아파트로부터 청구를 하는데, 보통 방문 횟수에 따라서 수수료가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관련돼서는 500kg 이상, 900kg 이 정도 수전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기 선임을 위탁을 주고 있는 단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단지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작게는 30만 원부터 조금 많게는 60만 원까지 좀 편차를 보이고 있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정 수수료가 나와 있기는 한데, 사실 법정 수수료처럼 다 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예. 다섯 번째는 이제 전기안전관리 설비를 잘못했을 경우에 사고 사례. 왼쪽 첫 번째 사진 보면 열화상 카메라로 봤을 때 발열이 나고 있는 그런 화면이 좀 보입니다. 이제 단자 쪽에서 이걸 1년에 한 번씩 자체 점검을 한다든지 한전에서 와서 열화상 진단을 해준다든지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오른쪽 화면 단자대가 탄 것들, 그리고 부스바 열화된 상태, 이런 것들이 보이겠죠. 큐비클 내부에서도 히터 쪽에서 과열이 돼서 화재가 나고, 그리고 콘덴서 쪽에서도 콘덴서가 부풀어서 터지는, 누유가 되는, 누액이 되는 그런 고장도 들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공 차단기의 부스바 볼트가 좀 적게 꽉 조여지지 않아서 지금 현재 이제 그 벽으로 이렇게 열화가 된 아크가 발생한 그런 흔적도 발생하고 있고,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이제 습기 때문에 전선들이 이렇게 부식이 되는 그런 고장들이 들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식이 되면 이제 저항을 많이 받겠죠. 저항을 많이 받으면 그에 따라서 이제 세대 분전반 차단기가 이렇게 손상을 받는 그런 고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 설비 사례 중에서는 왼쪽 제일 위에 있는 여기 이 사진이 월드 변압기가 소선이 된 제일 큰 사고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사진 보시면 비상방송용 배터리가 폭발이 되고 그런 고장에 대비해서 평소에 수변전 설비를 잘 관리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기 설비 관련돼서 최종 정리를 좀 해보면 주요 전기 설비에 대한 명칭과 그리고 역할을 좀 어느 정도는 파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LBS, MOF, PT, PF, CT, 그리고 VCB, TR, ACB, 정류기, 발전기 이런 거에 대해서 평소에 좀 관심을 갖고 설비에 대해서 역할을 좀 파악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기 설비는 3년마다 한 번씩 정기 검사를 받고 이때 정전 때 발생할 수 있는 승강기 정지가 됨으로 인한 사람 다침 사고, 기타 공용부 설비 고장, 그리고 세대 설비 고장에 대비해서 지적사항이 발생하면 보수 공사를 하고 세대에는 충분히 이런 사고에 대비해서 정기안전검사 시간이라든지 그리고 정기안전검사가 끝나고 나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유기 판넬에 배터리가 9개 그리고 발전기 배터리가 2개에서 4개 3년에서 5년 단위로 반드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비용 또한 과거 장충금이 아닌 수선 유지비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비상발전기는 주 1회에서 월 1회 이상 무부하 운전을 해서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혹시 모를 장시간 정전에 대비해서 그 비상연료 이것도 3분의 2 이상 꼭 채워둬야 하는 그런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한전 정전이 발생하고 이제 복전을 또 시켜야 되는 절차도 잘 숙지를 해야 되는데 정전이 발생했을 경우에 직원 개개인이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 이것들도 매뉴얼화해서 관리소장님이 평소에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 그런 절차를 갖춰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1000km 이하 수전 용량 단지는 위탁 선임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용량별로 점검 횟수와 점검 일지 등을 잘 보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에 따라서 전기안전관리 규정을 작성하고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 항목에 대해서 점검 일지를 잘 기록하고 보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